우리 또 김정기 교수님도 그쪽에 발을 깊숙이 담고 있으니까 과연 김종인 전 위원장의 영입 문제는 완전 끝난 것인가? 물론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들을 보면은 일정 부분 김종인 전 위원장의 총괄선대위원장 영입에 연연하지 않겠다. 예. 어떻게 보면 김종인, 이준석과 일정 부분 선을 긋기를 한 것 아닌가. 네. 더 이상 매달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끝.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 만찬 회동 때도 네. 뭐 잠시 시간을 서로 갖기로 했다. 또 네. 김종인 위원장도 그때 뭐 특별한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들어갈 수는 없고 네. 좀 더 생각을 한 뒤에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총괄위원장 그 받는 문제는 확정적으로 답을 하지 않았다. 이런 선에서 지금 일종의 유보 상태로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돼야할 것 같습니까? 예, 그쪽에 또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도 있고 이쪽에서도 그렇죠. 권성동도 또 뭔가 제3호 무슨 전략을 써야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한 거 보면 뭔가 그래도 서로 오가는 뭐 지금 그 시기가요. 것 같은데요. 시기가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제 뭐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벌써 그 동률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제 조만간 12월 뭐 중순을 전후로 해서 윤석열의 데드크로스, 이재명의 골든크로스가 아마 여론조사 결과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제 이렇게 되면은 김종인 없이는 선거 치르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캠프 내부에서 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대표를 모시고 선거를 치르고 싶어 하는 걸 알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윤석열 후보 부인도 김미경 여사하고 이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그것을 살리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캠프의 실세 그룹들이 조금은 가격한 것 같아요. 조금 가격해서 김종인 없이도 치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자신감이 뭐냐? 후보 되고 나서 컨벤션 효과가 몇 주간 계속됐잖아요. 그것도 10에서 15% 전후가 되니까 김종인 대표 없이도 선거 치를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12월에 들어가면은 데드 크로스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캠프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 강성파들 있죠. 이 사람들이 결국은 김종인을 모셔오는 걸로 해서 모양새를 갖춰서 그런 그림이 저는 연말이 가기 전에는 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네. 김종인 없이 뭐 치른다기보다는 네. 김종인이 전권을 달라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모든 전권은 후보가 갖는 것이고 네네. 김종인은 일정 부분 자기 역할, 총괄로서의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후보와 김종인 간에 완전히 이 벽이 생긴 거 아닙니까? 정권을 달라. 이준석도 계속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정권을 주지 않으면 저분은 올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정권을 어떻게 줍니까? 그러면은 지금 뭐 일각에서는 자꾸 무슨 이제 윤석열이 곧 찌그러질 것이다, 짜그라질 거다, 뭐 지지율도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거요. 오히려 지금 새롭게 6일날 선대위 발족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발족해서 더 올라가는 게 좋은 거지. 거기다 주막 가편으로 김정인도 나중에 뭐 적정한 시점에 합류를 해서 이렇게 승리하는 쪽으로 같이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지. 조금 두고 봐. 너희들 이제 완전히 꼬꾸라질 거야. 그때 되면 이제 나 모시러 올 거야.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 김종인 자체도 전권을 포기를 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전권을 안 줘갖고 안 오는 거 아닙니까? 김병준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예. 지금 문제가 틀어진 거 아니에요. 정권을 안 주는데 예. 그 고리를 김병준으로 지금 삼은 거 아닙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캠퍼가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 일정 기간 동안 김종인 길들이기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김종인이 정권 등을 요구하면서 하는 것이 캠프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김종인 스타일은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정권을 가져야 내 마음대로 선거 승리를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12월 한 1주에서 3주 정도 동안은 아마 그런 식의 시속 게임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 되면은 김종인 대표도 내 없이 김병준 상임위원장 체제로 시작을 29일 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대위 공식적인 출범은 12월 6일인데 실제 선대위가 출발을 한 거는 11월 29일로 기정사실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총괄 선대위원장이 없이도 우리가 돌아가잖아. 김종인 대표한테도 그걸 보여주고 국민들한테도 이 체제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양자가 공통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금 양보를 하면서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로 양보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정권을 다 달라는 것은 후보는 허수아비 역할이나 해라. 그렇죠. 내가 감독할 테니까 너는 그 앞에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라 하는데 그것은 총선도 아니고 무슨 맞습니다. 당 대표도 아니고 후보입니다. 그건 후보는 과도한 후보로서, 요구예요. 후보로서의 자기 생각이 있고 철학이 있고 지향성이 있는 거고,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까지 그립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거는요, 과도한 요구인 게 요구죠.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반박을 하자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그 대표를 언급을 하면서 문재인도 그랬고 한교안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면 한교안 같은 경우도 총선이고요. 그다음 문재인도 총선 때 정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총선은 전국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소전투가 치러지는 거잖아요. 총선에서 정권을 가지는 거하고 대선에서 정권을 가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사실 다르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때는 비대위원장으로서 네. 자기 위에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권을 당연히 갖는 거죠. 당연히 갖는 거죠. 예. 더군다나 이준석 당 대표처럼 이렇게 흔들면서 자꾸 지지율 떨어져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김종인을 모셔오려고 그런 페인트 모션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 김종인이 지금까지 저는 그 사람의 경과 경륜 그런 여러 가지 안목을 늘 높이 평가한다고 했지만, 그러면 네. 다 맞았냐 이거예요. 맞았느냐 그런 것도 김종인의 아닙니다. 얘기가. 예,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단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윤석열 절대 당 들어가지 마. 넌 당 들어가면 그 아사레판에 그렇죠. 예. 가면은 진흙탕에 빠지는 거야. 백로가 까마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만약 입당을 안 했을 경우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무슨 박근혜 때도 뭐 이겼고 문재인 때도 이겼다는데,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때는 총선이고 총선입니다. 대선은 예, 관여도 안 했어요. 관여도 안 했습니다. 그냥 나와버렸어요.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비대위 때 들어갔다가 대선할 때는 이한구고 그 경제민주화 갖고 서로 엇갈려 갖고 아예 또 등 돌려버렸어요. 예, 등 돌렸죠. 예, 맞습니다. 뭘 했나 이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해찬하고도 3전 3패입니다. 이해찬 싸워가지고도 이해찬하고도.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의 그런 역량을 인정을 하지만 김종인에 대한 뭐 과도한 어떤 신화 같은 것을 갖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 그래서 거예요. 자꾸 당 대표라는 이준석이 나서서 협상능력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미숙한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 협상의 달인이거든요.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김종인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법이 다르다. 마치 MB와 박근혜를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어법 해석 차이가 사실은 갈등 요인이 됐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이해를 하는 방식이 이 학연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 그 윤석열 후보 쪽에서 권성동이라는 대리인이 있잖아요. 김종인 이 대표 쪽에서 또 임태희를 대리인으로 해서 임태희하고 그다음에 권성동이 나서 가지고 갈등 조정을 하고 해소하고
그 다음에 큰 그림을 그려 나가는 방식으로 해야지 이준석은 지금 이 게임에서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뭐 백앤머리 송사가 제일 강력하다고 하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의 부인 김미경 원래 이대 교수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명예교수죠. 예, 지금 은퇴했죠. 예, 그러니까요.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로 있죠. 예,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네. 대표 코바나 컨텐츠 이 두 사람 간에는 상당히 들리는 이야기는 의기투합한다. 예, 서로 저도 손을 그렇게- 잡아야 한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이런 걸 보면은 좀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양측이 서로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서로 그래서 길들이게 하는 거예요. 적정한 시점에서 네. 또 이 기간이 한 3개월 되면 늘 위기가 옵니다. 맞습니다. 그런 위기 때 또 서로 힘을 합치는 예. 그런 양진영이 똑같이 이 백과 백을 요구하니까 팽팽해지는데 그렇죠. 나중에 어느 순간에 가서는 권력 분점을 해서 그때 가서 당신이 7 가지고 내가 3 가질게 네. 그런 접점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희망하는 것은 연말이 가기 전에 네. 김종인 대표가 총괄위원장으로 복귀를 하는 거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 자리도 비워놨잖아요. 네, 비워놨잖아요. 육중 예. 한강 잘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배치를 해놨다면서요. 예, 오는 게 좋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없이 치르는 것보다는 아유. 김종인 대표가 있는 게 좋습니다. 아니 천군만마죠. 예, 그래서 권력 분점을 7대 3으로 해서 서로 좀 나눠가지고 좋게 해서 국민의 여망에 충실해야죠. 국민들이 지금 정권 교체를 하라는데 자기들끼리 자리 다툼하고 뭐 싸움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선거 전쟁에서 지면은 그나마 전리품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 이게야 나눠가지는 몫이 있죠. 아니 자기들 없는 것은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나라와 국민의 장래 또 국민의 열망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죠. 또 그래서 하나는 저는 뭐 김미경, 김건희 그 뭐 안방 정치라고 하는데 뭐 이분들이 정치를 한다기보다는 원래 그 김종인 대표 이 부인도 사실은 거의 그 본인이 거의 달인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정치적 때문에 파트너라는 예. 거 아닙니까? 남의 말을 안 듣잖아요. 예. 남의 말을 안 들으니까 외롭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래도 듣는 그 게. 집에 가서 듣는 게 김미경 이제 부인이고 그다음에 그 윤 총장도 들어보니까 검찰총장이 수직적 구조잖아요. 보고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토론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보고 받다가 결국은 그 부인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부인이 영향력을 이제 미치니까 어쩔 수 없죠. 네, 김미경, 김건희.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부인뿐이 더 있으니까. 홍준표 대표도 정치 구단이라고 해서 남의 말 안 듣잖아요. 아 후원회장을 시켰잖아요. 근데 부인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파트너로서 후원회장 시켰잖아요. 그래서 안방 정치를 가동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두 분이 김미경, 김건희 두 여사가 나름대로 이거 낮은 단계에서 안방 정치를 가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리품이 생기기도 전에 전리품 다툼을 할 것이 아니고 전리품을 만드는데 올인을 해서 나눠 가지는 분정 구조로 결국은 연말이 가기 전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거를 못 해내잖아요. 이거를 못 해내게 되면은 아마 우리 보수 진영의 모든 리더들은 국민들로부터 그야말로 버림을 받게 될 겁니다. 몰매 맞고 예. 버림받을 겁니다. 예, 버림받을 또 하나는 김병준 지금 네. 상임선대위원장 어떻게 보면 상임선대위원장 원톱 체제 비슷하게 되어 네.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에 대해서 전투 능력 그러니까 성과가 입증된 바는 없다. 네. 이렇게 역량의 의문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도 어떻게 보면은 뭐 옳은 말 아닌가. 지금 원톱, 투톱이 어디가 있느냐. 예. 안팎이, 선대위 안팎이 다 같이 뛰어가지고 승리하는 게 목적이지. 원톱이면 뭐고, 투톱이면 뭐냐. 아니 톱은 윤석열 후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북한 체제에서 톱은 김정은밖에 없어요. 사실 2인자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건데 이제 그 김병준 위원장은 현명한 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기존에 이제 그 기득권 세력인 권성동이나 장재현하고도 소통을 상당히 그 잘 하는 걸 알고 있고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전문이 국정과제 챙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김병준 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뭐 본인이 혼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시스템적으로 가게 내버려 두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국정과제 이 부분을 챙겨서 그 대통령 승리에 네. 당선에 이제 기여를 하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옳은 방향이죠. 예, 자기 방향이죠. 전문성도 예. 발휘하고 그리고 선거 큰 그림을 그린다든지 구도라든가 짜는 거 또 메시지 메시지 능력 이런 것은 워낙 김종인 전 위원장이 탁월합니다. 탁월하니까 그분이 탁월합니다. 와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무슨 김병준 이따기 가지고 무슨 권리적 그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분은 정책이라든가 네, 네. 그런 국정청사진, 과제 이런 거를 짜면 되는 거예요. 총괄 자리는 사무실도 비어 있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비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빅데이터로 네이버나 구글 트렌드를 쭉 보면요. 그 정책하고 관련해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전략적 메시지 있죠. 생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재명은 넘치는데 윤석열은 제로입니다. 지금 이게 비어 있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같은 큰 선거는 이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메시지 생산 능력은 탁월하기 때문에 탁월합니다. 어쨌든 지금 선대위가 출범해서 이제 D-99일이 됐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선대위가 벌써 무슨 이전 투구를 벌인다든가 내홍에 빠진다. 이것은 정말 국민 기대를 배신하는 것이다. 배신하는 거죠. 그래서 조속히 네. 이런 문제를 잘 수습해서 정말 활기차게 10월 6일 뭐 이미 출범을 했습니다만 네. 공식적인 출범을 계기로 해서 그 이전에 가급적이면 김종인 위원장도 합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베스트 초이스죠. 예, 잘못하면 또 12월 한 달을 또 실기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2월 한 달을 실기하게 되면 12월 달에 터질 일들이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특사라든지 이후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이 터질 텐데 그전에 전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면요. 그 원폭급 수소폭탄급 투하를 어떻게 막아낼 겁니까? 그러니까요. 걱정입니다. 정말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